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제가 며칠간 바빠서 3일 만에 영상 한 편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SEC가 소송 개정을 한 소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XRP라고 불리는 디지털 자산 증권. 디지털 자산이면 자산이고 증권이면 증권이지 무슨 미래에셋 증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XRP를 증권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미였는데 이번 소송 수정을 하면서 고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XRP 커뮤니티나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든 SEC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이게 이번에 새롭게 소송 수정을 한 부분인데요. 110번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다른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 라슨하고 갈링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먼저 이게 추가가 된 이유가 이번에 2월 15일에 판사한테 제출한 공동 서한이 있잖아요. 양쪽 변호사에서 XRP 변호사, SEC 변호사. 그 공동 서한을 제출했는데 XRP 변호사 쪽에서 요구한 게 크리스 라슨하고 빵영한테 건 소송을 중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새로 들어간 문장이 크리스 라슨하고 빵영은 리플사의 XRP 기관 투자 판매를 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SEC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새롭게 크리스와 빵영한테 관한 부분을 더 넣겠다. 그래서 이걸 넣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하고 빵영한테 소송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의지가 계속 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제까지 SEC가 단 한 번도 암호화폐 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 다시 CEO나 이제 그 관련 사람을 따로 지목해서 소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하고 브래드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최초로 개인 소송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다른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은 황영이나 크리스 둘 다 너무 많은 양의 XRP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SEC가 환수하거나 몰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나 빵영 소송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리플 소송권을 더 쉽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리플 소송은 소송이고 크리스하고 빵영 소송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더 말하는 게 연방 형사 기소를 할 때 흔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떠나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래서 차 과태료만 안 내도 저는 찜찜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받는 즉시 그냥 아유 빨리 해결하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온 세상에 집중하는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생각하는 게 이 둘을 개인적으로 압박을 해서 원하는 메인 리플 소송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제 생각인데요. 세 번째로는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리플사가 큰 벌금을 내면은 거기서 나오는 벌금에서 인센티브로 SEC가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아무튼 액수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드 맥켈럽에 이렇게 코인을 많이 덤핑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는 뭐 이름에 들지도 않은 거는 결국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고 SEC가 다른 곳에서 사주를 받아서 리플사 흠집 내기를 하라고 사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트루어트 알도라티 리플 고문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유일한 법적 분쟁 이슈는 과거의 XRP 분배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 계약이 있었냐는 것인데 왜 처음부터 말을 바꾸냐. 내용이 요게 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살짝 어거지로 SEC를 그냥 퍼블릭하게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100% 리플사 편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게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린 과거 이름이 뭐였지? 그레그 키드 인터뷰, 그리고 그 전에 SEC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거의 크립토 변호사급으로 일하는 조셉 폴 관련 인터뷰, CFTC, 핀라, 모든 나라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데 유독 SEC만 XRP가 증권이다?
그리고 보통 SEC가 영어로 슬램덩크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이기는 케이스가 아니면 원래는 소송을 잘 안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플사는 버거운 존재이잖아요. 이제 엄청 이제 규모가 큰 회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따로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XRP를 홀드 하시라거나 뭐 팔라 이제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만의 리서치를 끝냈고 지금도 하고 있고 XRP가 분명 나중에는 지금 다른 코인만큼 또는 그 이상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얼주가를 한 모금 하고 가시겠습니다. 저번에 누가 커피 마시는데 주작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주작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요즘에 공짜 코인 주는 거 이제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 주시는데요. 요즘에 유튜브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뭐 공짜 예를 들면은 어제 1이더 보내주면 12더 준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누가 당하냐 싶지만요. 뉴비들, 새로운 투자자분들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어드랍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코인을 보내라. 이제 이런 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지 마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플라일 이펙트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 지불 수단에 있어서 플라일 이펙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가 1번, 2번. 여기가 가치와 실행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넘어서면은 여기 3번, 4번.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확정을 3번, 4번 이제 확장할 수 있냐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여기가 이제 플라이어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플라이어 이펙트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한국말로 하면 떠 있는 바퀴인데요. 처음에는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으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게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만든 말이고 실제로 실행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가격이 낮으면은 고객이 많아지면은 물건 팔기가 쉽고 고정 비용도 적어진다. 실제 이런 방법으로 여러 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카피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요즘에 대표적으로 쿠팡이 있죠. 이게 최근 뉴스인데요. 이제 2월 18일 나왔으니까 어제 나왔네요. 이게 지금 내용이요. 현재 소송권과는 별개로 리플사가 현재 CBDC 발행에 있어 XRP가 브리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요. XRP가 CBDC 금융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핵심 원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소송권이 잘 마무리되고 규제가 확실해지면은 XRP에 대한 투기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사용처, 저희가 그토록 바랬던 XRP 실제 사용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XRP 포텐셜이 현재 이 상황에서 소송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포텐셜이요. 지금 여기 인터뷰하신 분이 제임스 왈리스라는 분이신데요. 17년 동안에 IBM에서 일을 하셨고요. 현재로는 이제 리플 X 여기 나와 있죠. 리플 X에서 바이스 프레젠트 그리고 주된 업무가 뭐가 있냐면요. 리플사에서 중앙은행 CBDC 전략 제휴 포지션이 주 임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BIS에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 포함이죠,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 80%가 CBDC 관련 연구 진행 중이고 20%는 중기적으로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 대부분 G7, G20 나라들은요. CBDC 사용할 준비 됐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RP가 거대 파트너십으로 이제 XRP가 규제가 풀리고 실질적으로 뉴트럴 브릿지 에셋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지금보다 XRP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물론 현재 리플사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플사만큼 제일 중요한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력을 따라오는 회사들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자산이 리플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근데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고 메이저 은행들 금융권과 거대 파트너십 그리고 시리즈 투자까지 받은 부분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XRP 구매를 뭐 이제 조장하거나 홀더라는 채널이 아니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간이 된다면 내일 정도 한 편 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